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5분밖에 얘기를 못해요. 예. 관계. 우리한테 관계는 되게 단순해요. 나와 스폰서의 관계,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스폰서가 마땅치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폰서가 마땅치 않은 분들이. 파트너가 마땅치 않은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족일까요? 애터미가 재심합력이라는 사자성어 때문에 가장 역효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가족 같아지다 보니까 너무 편한 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를 사랑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스폰서를 사랑해 본 적이. 스폰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나에게 내 성공의 목적에 있어서 이용 가치가 가장 뛰어난 사람일 뿐인 거지 난 스폰서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제 속마음까지 뒤집어 놓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니 어찌나 서로 가족처럼 사랑을 하는지 말 실수도 더럽게 많이 해요 서로. 그리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감정 컨트롤. 왜 스폰서랑 착 달라붙어서 붙어 다니고 언니 동생 하는 관계를 오래 지속한 분들 중에요. 서로 잘 크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요. 큰일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되게 작은 일 때문에. 이게 뭐냐면 빈정상에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거 있죠?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싸가지가 없어 교회를 옮겼더니 저기 장로님은 더해요. 세상 어딜 가도요. 내가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가장 조심했던 게 뭐냐면은요. 스폰서와 파트너와 가까이는 지내되 절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 원래 사람이 가장 막대하는 존재가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에요. 저기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거기에 줄 서서 대기 타는 무인 요양원이 있대요. 거기 원장님의 마인드가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확실해. 여기에 있는 노인분들을 그 간호조무사나 그 요양보호사들한테 아침 조회 때 항상 이 얘기를 한대요. 절대 여기 계신 노인분들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서로들 어리둥절했대요 처음에는. 이유를 듣고 다들 이해를 해요. 부모라고 생각하는 순간 막대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라고 생각하는 순간 막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랑 박 총장님도 벌써 7년 반을 함께 했거든요. 저 박 총장님을 막대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놀리긴 했어도 막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자로서 대우를 받으려면 나도 상대방을 사업자로서 대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제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자리 잡게 하는 게 스폰서니까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스폰서니까 나한테 잘해 줘야지. 아니 스폰서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이해도 못 참아줘? 근데 진짜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진짜 몰라요.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즉시 감정을 표출해서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순간부터요. 나는 어찌 보면은 성공의 라인에서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가의 파트너시겠죠. 누군가의 스폰서기도 하지만. 자, 저도요. 지금까지 제가 잡고 사업해온 줄이요.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사업을 해오다 보니 저 밑뿌리까지 다 포함하면은 수십 라인이 쪼개져 있겠죠. 수십 라인이 쪼개져 있겠죠. 자잘한 부업자까지 하면 수백 라인이 쪼개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가족처럼 생각하지 말자랑 또 한 가지는 비교하지 말자예요. 비교하지 말자는 내가 내 파트너들에게 스폰서로서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일이고요. 인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가족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스폰서와의 관계에서요.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함. 내 스폰서도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조금 잘 되고 있어서 나를 얼마든지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더 잘 돼서 라인이 펼쳐지면은 내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더 허다하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조차 실패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되게 웃기죠. 어떤 더럽게 싸가지 없는 스폰서가요. A라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스폰서인데 B라는 사람한테는 정말 싸가지 없는 스폰서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걸까요? 관계는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대신해 주지 않더라고요. 관계는. 만약 내가 누군가 관계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다면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고 얘기를 했냐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생각하면은 답이 굉장히 빨라요. 답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는 파트너 된 입장에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파트너 된 입장에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작은 부분이고요. 이제 스폰서 된 입장에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폰서 된 입장에서. 여기 팀장님들, 국장님들, 뭐 제가 본부장님들은 표현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다 스폰서의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스폰서의 입장이신데 비교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게요. 진짜 파트너들 관리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파트너는요. 스폰서의 내 입장에서는 내가 파트너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비춰주는지를 사실 스스로가 잘 몰라요. 되게 웃긴 게요. 우리는 분명히 그 위아래 사업이 아니고 평행 수평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나보다 직급이 높더라도 다 같은 사업자예요. 단지 나에게 길을 더 먼저 안내해주고 스폰서로서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일하다 보면은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있고 저는 농담으로 그냥 툭 하고 뱉은 말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된다는 게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앞에서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게 아무리 팀장님이고 국장님이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은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능력 있는 분들 위주로 선발해서 이 사업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할 것 같으면은 뭐 뭐하러 뭐 6개월 1년에서 200만 원 벌고 뭐 3년에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하러 그렇게 벌어요. 능력 있는 분들만 선별해서 할 것 같으면 금방 뭐 500만 금방 1억 벌고 2억 벌겠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서로가 매출이 됐건 개보드가 됐건 다 서로 협력해서 돈이 벌어지는 일인데 의외로 많은 리더분들이 스폰서에게 희망을 주는 게 본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에게 희망을 주는 게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좌절을 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습관적으로 좌절을 주고 다니시는 분들. 근데 되게 웃긴 건 옆에서 그걸 녹음해서 들려주지 않는 이상 자기가 잘 모르요. 자기가 잘 몰라요. 어떤 아이는요. 그 스폰서가 열심히 리크루팅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달고 막 열심히 진행을 해요. 한시 바삐 움직이면서 막 하루도 안 쉬면서 움직이면서 새 사람이 계속 들어와요. 새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6개월, 1년 지나면 새 사람 들어왔다가 3개월 있다 나가고 6개월 있다 나가고 또 새 사람 들어왔다가 직급 가고 나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리크루팅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일하는 시간도 무지하게 많은데 결국 와 있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떠나보내가지고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남지 않아서 돈이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리더로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말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빈정상하고 비교 의식을 느끼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봐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저분이 너무 빈정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아 내가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저 사람이 옥이라도 가져야 더 열심히 할 거야. 그거 쌍팔년도 다단계 얘기예요. 쌍팔년도. 정말 피식도 못 먹고 끓여 살다가 애텀이 아니면 난 평생 다른 일 절대 못하겠다 라고 마음 먹고 오는 그런 사람들 빼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와요, 개보도에? 아니에요. 어디 가서 당장 일해서 적어도 2, 300만 원 벌 수 있는 분들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일을 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폰서들이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해요. 자기도 드럽게 못 알아듣고 자기도 PV 드럽게 못하고 자기도 사업 이해를 드럽게 느리게 해놓고 내 파트너가 빨리 이해 못하고 빨리 열심히 안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남과 비교하거나 너는 왜 그렇게 하니라고 아주 감정 상하는 얘기들의 미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놓고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데. 근데 아마 본인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이 하는 일이거든요. 감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사업하면서요. 뭐 어떤 정이 넘치는 분에게는 아우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도 참 좀 이렇게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냉정한 면이 많은 것 같다고 이제 장점으로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드럽게 감정적이에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화나면은 식은땀 나고요. 자존심 상하면 벌벌벌 떨려요. 근데
그때 감정을 즉시 내뱉었을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리더가 되고 얼마나 사람이 따르지 않은 리더가 될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밖에서는 쿨한 척하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요. 자다가 입을 차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 가끔 개념 없는 질문하는 파트너들도 많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하고 막 사람 막 뚝뚝 날아가게 하는 파트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내서 뭐 할 거예요? 화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화내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들어봤자 결국 나만 속 좁은 리더 되고 감정 표현해봤자 나를 떠나는 파트너들의 뒷모습만 보게 되는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힘들 좀 내지 마셔요. 특히 죄송하지만 이거 성차별이라고 하셔도 저는 뭐 욕을 달게 받을게요. 우리 여자 사장님들 승질 난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 가지고 얌전한 파트너 폭풍으로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얌전한 파트너를 꼭지를 돌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냥 그만두나 봐. 뭐 돈 모놓고 보고 그만둔다 막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그런 아주 악마를 만들어 육성해 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소비자를 거느렸던 앞으로 누구를 거느렸던 앞으로 이제 파트너들을 만들어 가실 거잖아요. 정말 가슴속에 십계명처럼 지니셔야 되는 게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절대 가족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내 사업을 이루어져 가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한 단 한 명이라도 어떠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부당한 요구를 받건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더라도요. 그 감정 섞인 얘기가 그 즉시 나가질 않아요. 그 즉시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조직을 좀 더 견고하고 탄탄하게 지켜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하는 거 서로 골치 아프게 일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실제로 지금 제가 이런 표현 쓴다고 해서 누가 저 욕해도 상관없어요. 아마 본부장 중에 제일 속 편하게 일하는 놈이 저일지도 몰라요. 제가 7년 반 내내 했던 교육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욕할 거면은 실컷 하는데 제발 티는 내지 말라고. 왜냐? 당신 또한도 파트너가 생겼을 때 미처 신경 쓰지 못하면 욕을 퍼디기로 먹고 사업을 할 거니까. 근데 그런 꼴 안 만들고 싶으면 감정 조절 잘하라고 7년 반을 파트너들한테 떠들면서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은 복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 또한도 그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사업을 했었고 결국에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사람들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우리 제품 우리가 전달하지 않아도 싸고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져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자기만 생각하다가 돈 벌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먼저 어떤 일이 생기시던지 간에 내가 어떤 말을 했길래 스폰서가 화가 났을까?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빈정이 상했을까? 이거를 위아래로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뛰어나고 나는 다 잘났어 이런 중심 말고요. 이 모든 일을 나를 구심점으로 둔 상태에서요.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업이 굉장히 쉽다고는 표현을 못 드려요. 사업이 굉장히 원활해요. 원활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 팀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나 10년 있다가 1,000만 원 벌어도 되는데 아우 이런 감정적인 골은 안 패였으면 좋겠어. 뭐 실제로 10년 있다가 1,000만 원 준다면 들을게 싫어하겠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적어도 마음은 편하게 일해야죠. 하루하루 나가서 내 소비자 관리하고 내 파트너 관리하기도 힘든데 서로가 말 조심하고 가족이라기보다는 스폰서가 됐건 파트너가 됐건 서로의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오늘은 절대 뭐 녹음하거나 녹화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누가 알면은 야, 저 인성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만약에 내 스폰서가요.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 같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종교가 좀 있으시죠, 거의. 기도하세요. 그 사람 잘못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으니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면 하늘이 천벌을 주겠지라고 기도하고 말아버리세요. 이상한 사람 뒤집어 넘기려고 신경 쓰는 시간 동안 사업하는 시간 다 갚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저 틀린 사람의 저 심보를 고쳐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순간 그 사람과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똑똑하신 분들이 꼭 이래.
내가 좀 더 배웠고 내가 조직을 관리해 봤거든. 너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돼. 그거요. 정말 나를 100% 신뢰하고 내 말이라면 껍벅 죽는 사람들한테만 하시라 이거. 내 스폰서한테 내 파트너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속으로 그 화를 싹 삭히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엔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고치려고 해봤자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내가 뭐하러 그런데 시간을 까먹어. 아 그냥 저게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다면 천벌을 받겠지. 이러고 나서 스트레스를 좀 덜어버리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퇴근할 때마다 어딜 갔느냐. 그 코인 노래방 있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도 못 부르는데 한 10곡씩 소리를 빽빽 지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저기 목도 쉬고 기운도 빠져서 잠이 잘 오더라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내 스트레스 내가 풀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 판매사 안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수십 명, 수백 명 파트너 건의를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파트너가 감정적이지 않고 잘 인내하고 참아내고 남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나처럼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승질 나는 일 있으면 바로 말부터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잖아요. 이래서 우리 사업의 복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래서 우리 사업의 복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도 그딴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한 3년 정도 사업했더니 파트너들이 저한테 3년 전까지만 해도 국장님 아우 나 전현이랑 일하기 싫어. 진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맨날 이거 가지고 전화했었거든요. 근데 3년 지나고 났더니 제가 그러지 말라고 또 교육을 했더니 안 해. 안 하니까 이제 화병이 오니까 자기네들만의 스트레스 풀 방법을 만들더라고 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얻은 게 뭐냐.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사업 잘하는 사람 없어요. 연기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사업하려고 들면은요. 돈 벌기 전에 내가 지쳐 죽어요. 감정 컨트롤 할 줄 알고 따로 풀어낼 줄도 알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제 데리고 온 파트너 앞에서 스폰서 험담 좀 하지 마시오. 제발 부탁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나는 돈도 조금 벌고 능력도 별로 없어요. 내 파트너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방향 안내를 받고 누구에게 비전을 봐야 되냐 이거예요. 미워도 스폰서한테 봐야 돼. 미워도 스폰서한테 봐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미울 뿐인 거지 내 스폰서한테 그 비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 등신마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파트너를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사람 앞에서 저 스폰서가 말이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이지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조금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대실적이 돼버려가지고 나는 그 사람의 반대편을 신경을 써야 돼. 그럼 그 사람은 누구랑 합을 맞춰야 돼요? 내가 스폰서를 드럽게 욕했던 내 파트너는 누구랑 합을 맞춰야 돼? 내가 욕하는 대상이 됐던 내 스폰서랑 합을 맞춰야 되거든. PV 후원도 받고 오프라인 후원도 받고 길 안내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관계를 다 부셔놓은 상태에서 그 파트너가 그 스폰서랑 미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이 심심해서 가만히 있질 않아. 그 인형을 하나 집에 사두셔. 인형을. 근데 인형한테 얘기 잘해. 왜냐면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너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뭐하고 애터미 하냐. 그런 년들 있는 데서 사업하지 마. 빨리 그만둬. 남편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집에 끌어안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잘 때마다 대화를 나누셔. 그년이 나한테 오늘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라도 풀어내고 이 사업을 해나가지 않으면은요. 이거 진짜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돼요. 저는 실제로 그 지금 온라인 세미나만 하게 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석세스 아카데미 매달마다 갔잖아요. 저는요, 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속으로 혼자 삭혀내느라고 3년 내내 소화가 안 됐어요. 3년 내내. 석세스 세미나 가서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체해. 파트너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게 하도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어느 날부터 안 먹었어요. 석세스 세미나를 가면.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국장님은 파트너들이 밥 먹는 거 다 보고 다 먹을 때까지 안 먹는다고. 저런 리더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나는 생각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나를 또 칭찬을 하더라고. 스트레스를 잘 참아내면 이런 일도 생겨요. 근데 스트레스를 잘 참아내야 내가 강해져요. 나약해 빠진 분들 어디다가 내 스트레스 막 고발하고 얘기하지 못해서 막 안달나신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애터미 내에서 풀지 마시고 애터미 밖에서 푸세요. 애터미 안에서 만나는 나의 파트너, 나의 스폰서는요. 모두가 사업적인 관계예요. 사업적인 관계. 내가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관계를 잘 해야 될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스폰서 욕도 파트너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트너 욕도 스폰서 앞에서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한번 진짜 미팅을 이것 때문에 1시간 정도 했던 국장님이 계셔요. 어떤 국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어떤 판매사님에 대해서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서요. 그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막 험담을 해요. 자기는 제가 스폰서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해야 될 거리라고 생각해서 다 일일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국장님, 그분이 나중에 잘 되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붙들고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저에게 그분에 대해서요. 이분이 나쁜 년이라는 얘기만 몇 달째 하고 있네요. 그럼 저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저한테 그 파트너 험담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파트너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많아요. 이해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교육을 통해서 점차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푼수 같은 중간 리더들이 위에 스폰서한테 아주 파트너의 일거수일투족의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잡아가는 라인이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속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컷 욕해놨던 내 파트너를 내 스폰서가 미팅을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잔뜩 심어놓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좋은 것만 표현해도 부족한 판에. 예전에 박 총장님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 야, 동필아, 너는 왜 네 파트너 좋은 것만 얘기하냐? 저 아직도 그걸 뚜렷이 기억해요. 박 총장님은 그게 싫으셨던 게 아니고 동필이 네 밑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내가 자세히 알아야 내가 너를 돕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뭐냐면은 내가 들어주고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리더인 거예요. 리더가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는 푸념이 해되기 위해 하는 푸념이지 해결하기 위해 하는 푸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중간 리더들이 위에 국장, 본부장 엄청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시간 보내다가 사업 안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거 신경 쓰다가. 근데 사람인지라 우리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짚고 넘겨야 될 게 한 99%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들로부터 자유롭고 내 스폰서와 파트너를 가족이 아닌 나의 성공에 함께 가는 정말 뚜렷한 파트너로 인지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가는 길이 조금 정신적으로 자유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데 특히나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기관이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파트너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스폰서로서 자리매김 잘 하시고요. 또 스폰서에게는 이쁜 파트너까지는 될 필요 없어요. 대신에 스폰서가 멀어지는 파트너는 안 되셨으면 좋겠어. 멀어지는 파트너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폰서의 힘이 있어야 나중에 뭐 한두 명 정도 리크루팅하고 키워가실 때는 내 힘만으로 충분한데 파트너가 많아지고 나서는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스폰서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들을 영양분으로 먹고 자라나는 내 파트너의 숫자가 많아져요. 그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스폰서가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지만 지금 진행해가는 사업이 조금 더 수월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얘기 드렸는데 1시간 20분 했네요. 예. 저 졸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이만 할게요. 예.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